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황 수장입니다. 자, 지금 내일 시장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 집중을 하시고 잘 버티신 다음에 기회를 잘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일단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관련된 이유와 그리고 월요일 삼성전자 대응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야간 선물이 하한가죠. 지금 이렇게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잘 없었는데 일단 하한가로 마감을 했고, 그러면 최소 마이너스 8% 하락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하락을 할 거고, 뭐 사이드카라든지 서킷 브레이크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뉴스는 당연히 나올 거고,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금은 최악의 분위기,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최악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표는 VIX에서 일명 공포지수로 불립니다. 이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15가량에 있다가 20일까지 약 39%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가. 그죠? 자, 그럼 주봉으로 이슈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게 이슈들이고 여기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면, 그리고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VIX 지수 같은 경우는 15에서 25 정도 구간이 평이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표를 좀 그려드리면, 그리고 25에서 35, 요 정도 30 라인, 요 정도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30 이상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계를 나눠 놓고 보면, 이 구간은 보통 15에서 25 사이가 평상시 그냥 평이할 때입니다. 요 구간은 1번 구간이라 보고 평이할 때. 그리고 2번 구간은 이제 살짝 불안. 그리고 3번부터는 이제 공포 구간으로 불리고, 위에는 이제 슈팅이 계속 나오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공포 지수가 있고, 이 공포 지수 구간을 1, 2, 3으로 일단은 평이하게 나누고, 1번은 평상시. 그 다음에 2번은 살짝 불안감. 그죠? 불안. 그리고 경계 정도. 그리고 3번은 공포입니다. 자, 공포가 30 훌쩍 넘어가는 지수를 이제 공포라고 불리우는데, 주봉으로 보더라도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지금 이번에 지수가 여기 21이에요. 그리고 15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15 밑에면 요 구간 아래에서라면 요거는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요때 보이시죠? 요때 움직였을 때 이때는 뭘까요? 이때가 지금 중동입니다. 중동 이슈. 미국이랑 중동 전쟁 이슈가 요때가 30 몇 가지요. 35, 6까지 올랐고, 이 구간 보이시죠? 관세를 발표했을 때 이렇게 올랐었고, 그다음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이 이제 일본 엔캐리, 처음에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때 엔캐리 이슈가 있었을 때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방 내려왔죠. 그리고 요 구간 때, 이 구간 내역들이 이제 러우 전쟁이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이때가 팬데믹. 자, 보시면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팬데믹, 뭐 엔캐리, 그리고 관세 이슈가 있었을 때 했죠. 그리고 중동 때도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과매수 구간에서 일정 부분 올라왔고, 아마 요 며칠 사이 올라오더라도 빅스 지수가, VIX 지수가 슈팅 나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럼 지금은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이 지난 이런 엔켈이나 관세 때처럼 50 이상은 올라가기는 힘들 걸로 일단은 보여지거든요. 만약 치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지, 이 뭐 팬데믹이나 이런 데처럼 완전 급등하는 이런 흐름은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100도 넘고 이랬는데, 아무튼 이런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이 변동성 지수가 심하게 급등은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 빅스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변동성 구간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엄청나게 극악의 이런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빅스 지수가 올라와 준다는 거는 변동성이 확대됐고 종목이 하락했다. 그러면 다시 역발상으로 이제 빅스 지수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VIX 지수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뭐죠? 저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저가 매수가 되는 거고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는 보면서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매매 동향인데요.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늘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 지수를 막 땡겨주고 순식간에 땡겨주고 막 뭉텅이 그러니까 큰 금액으로 시장을 들어올리고 하는 창구는 금융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도 그때 예를 드렸죠. 이제 몇백억대로 700억, 800억대로 순매수를 전환하고 다시 팔면서 이렇게 매도까지 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일으키고 땡겨주는 창구는 금융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금융투자의 흐름이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삼성전자도 보면 똑같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보면 금융투자가 좀 땡겨줘야 올라갑니다. 지금도 보시면 금융투자가 일단 계속 땡겨줄 때마다 어떻게 됐죠? 주가는 오르는 흐름이 더 많았죠.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월요일 날 그리고 향후에 대응을 어떻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 보기 전에 앞서서 일단은 코인 시장을 조금 볼게요. 요즘은 이 코인 시장도 많이 바뀌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RWA를 통해서 이게 실물 연동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토큰화를 시킵니다. 주식들도 토큰화를 해요. 뭐 엔비디아로 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화를 한 다음에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되게끔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지금 하이닉스랑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때 밑꼬리 보이시죠? 이때 밑꼬리가 178불 정도 될 거예요. 178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고 현재 195불 정도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일시적으로 지금 반등은 나왔죠. 그죠?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걸 환산하면 아마 30만 원대 정도 될 거예요. 지금 1,550원이니까 환율을 계산을 하면 30만 2천 원 정도. 그러니까 현재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78불을 찍고 반등을 해서 현재 195불이고 이거를 환산했더니 지금 30만 2,700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1,550원으로 계산을 한 건데 30만 2,700원이고 그러면 대충 만약에 이 가격이 이걸 계속 유지를 한다고 그냥 봤을 때 이제 거래소로 들어와서 차트램을 한번 보면 32만 원이니까 30만 2천 한 10% 정도 갭 하락이 일단은 볼 수 있겠죠. 이 가격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 뭐 지금이야 거래가 안 되겠 이 거래소나 이런 데는 거래가 안 되고 지금 실물 자산은 토큰화 돼 있는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 178불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그래도 좀 반등은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32만 9천 원이니까 갭 하락 아마 10% 정도 조금 안 되게끔 하락을 하면 이제 그 정도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걸로 그냥 역산하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자 월요일 날 일단 하락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 선물이 이렇게 맞았으니까 미국 시장도 때려 맞았으니까 막 이렇게 빠지면 한 20만 30만 초반 그러니까 20만 요 가격대까지 만약에 이게 툭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자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파랑은 출발을 할 건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금융투자 이 금융투자 창구가 흐름을 보면 10시 한 40분 이후부터 이렇게 수급이 한 번씩 잡히더라고 보통 이렇게 잡히더라고 땡기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 갭 하락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놀래서 투매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용 잔고가 또 어마하기 때문에 신용 잔고나 미수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물량도 상당수 많이 나올 겁니다. 털린다고 하죠. 나올 거고 아마 이렇게 해서 이틀 정도 크게 빠지면 신용 물량 싹 정리되긴 할 겁니다. 이렇게 되긴 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자, 10시 40분경, 그러니까 10시 40분경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금융투자에, 일단 저는 매수세가 중요하다 보고, 이게 얼마나 세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투신, 연기금이 또 밑에서 받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일단은 흐름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아마 외국인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됩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과연 매수세로 들어올지 바이를 해줄지 이런 흐름들을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대 맞고 또 한 대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번 할 때는 이제 겁을 지들여 주기에 제대로 한번 두 방 정도 이렇게 때려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워낙 반대 매매 물량도 많이 나오고 시장을 이렇게 핸들링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수 포인트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가 매수 기회를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슈로 제가 말씀드린 게 6월 10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다음 6월 12일 날 스페이스X 상장이죠. 스페이스 상장인데 이제 수요 예측이 6월 10일 날 또 있으니까 아마 그때까지 돈이 이 IPO 대여인 만큼 IPO로 좀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6월 15일에서 16일 날 BOJ 일본 금리, 그리고 6월 18일 날 뭐 FOMC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FOMC에서는 일단 금리 동결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고, BOJ는 금리 인상이 지금 유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변수가 굵직한 이슈들이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계속 움직일 겁니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까지 하락할 수도 있고 다시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던, 요즘 워낙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VIX 지수로 봤을 때 아직 그런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아직 아니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6월에 있는 이 변수들 11일, 12일, 15일, 18일 동안 변수들이 있으면 이 안에 변동성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매매하시면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이고 이거를 맨날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 뭘 해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렇죠, 우리는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네 개의 이슈, 그리고 지금 상황 지나가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로 다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이제 매수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매수 기회가 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시장을 다 보고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죠. 시장 흐름, 돌아가는 상황들 이 종합적으로 보고 이런 기회를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기회들을 다 판단을 할 거고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하락이나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매수 기회가 되면 매수 기회, 그리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만약에 리스크 관리해야 될 때면 최악의 상황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죠. 만약에 시장이 꺾인다고 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리스크 관리해야 될 시기가 오면 리스크 관리까지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를 매수를 한번 해보실 분들, 그리고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셔서 비중을 좀 확대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계셔서 불안하지만 이런 정보들, 이 삼성전자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상황, 그리고 업황에 대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보이시죠? 네, 010-2714-7184번으로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상황들을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충분히 겁나고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여 왔고 시장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시는 게 중요하고, 이 기다리시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도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기다리면서 아까 제가 만약 시장을 보고 매수 기회, 그리고 상황이나 업황이 좋아지거나 하면 타이밍을 맞춰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이게 한 번에 사는 건 아닙니다. 한 2번에서 3회 분할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당장 내일 산다는 건 아니에요. 내일 일단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또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드리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들, 업황, 이런 상황에서 이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시장을 안 보고 그냥 나가서 뭐 운동을 하시거나 다른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코멘트라도 제가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삼성전자로 한번 기회를 잡아 보실 분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7184번으로 삼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시원하게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뒤에 제가 알짜 기업을 하나 분석해서 영상으로 좀 남겨뒀습니다. 선물로 좀 남겨드렸습니다. 이 회사도 SK라인이고 하반기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아마 이번 하락 파동 때 아주 좋은 가격대까지도 내려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좋은 가격대 잘 잡으시면 시장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아주 괜찮은 수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좋은 선물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 든든한 지원군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업 리스트를 원래 늘 분석을 하고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생각보다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바람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생각보다 지금 조정을 상당히 이쁘게 잘 받고 지금 자리 정도면 아주 괜찮은 자리, 그러니까 매력적인 자리로 느끼게 돼서 오늘 이 종목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아주 든든한 SK라인입니다. 네,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완전한 SK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삼성향도 있습니다. 네, 삼성향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리가 지금 좀 핫하죠? 지금 두산 퓨어셀이 핫해진 수소 연료 전지. 네, 연료 전지도 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인데,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한번 보면서 이 회사의 매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회사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비주류에 있던 종목이, 그죠? 주류가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종목의 스타일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은 이 비주류 중에 하나인 종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K향 HBM4 디본딩 소재를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액이 꽤 나올 것 같아요. 한 100억 정도 대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매출이 100억대. 그리고 SK향 세정 장비를 국산화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P 슬러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SK향 랜드 고선택 비인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이 그러니까 HBF 시장이 오면 낸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제품인 고선택 비인산의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수혜를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SK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분 투자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 협력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유리기판인 PSPI, 이게 폴리이밀입니다. 감광성 폴리이밀인데 이거를 앱솔릭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SKC와 그리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즈인 AMAT가 합작해서 만들었죠. SK가 여기서의 지분을 7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유리기판인 앱솔리스에도 납품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PR 박리액, 그러니까 스트리퍼를 재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삼성과 공동으로 뭔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아직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섯 번째는 우리 수소연료전지, SOFC 수소연료전지의 전해액인 산화지르코늄이냐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미코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근데 아마 블룸 SK가 있으니까 이 블룸 SK가 또 SFC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도 이 전해질을 납품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아직 뭐 퀄 테스트나 이런 것도 진행했는데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도 일단 뭐 대답을 해줄 수 없다 요렇게 좀 답변을 받긴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핫한 걸 다 하고 있죠. 보면 HBM 하고 있죠. 그리고 낸드 향도 지금 실적 잘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앱솔릭스 하고 있죠. 그다음에 HBM 세정 장비, 그리고 삼성향 뭐 OLED 등 이거는 이제 조금 그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PR 박리액은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고 괜찮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런 알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적과 차트 흐름 보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입니다. 작년에 3,100억에 영업이익 296을 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한 영업이익률이 한 500억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500억대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률도 한 15%에서 20%대.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9.5%를 했는데 한 15에서 20%대 영업이익률이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 중에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거나, 그죠? 1,0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오거나 영업이익률이 20% 증가한 업체들 보면 밸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시가총액 거의 1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1조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을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4천억대입니다. 4천억대고 아마 올해를 본격적으로 내년까지도 큰 성장이 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이 회사는 최소한 1조대의 시가총액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조대는. 그러면 지금 4천억대 기준이니까 최소 못해도 2배 이상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때마침 잘 가다가 이제 눌림목이 왔다고 볼 수 있죠.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고, 그리고 자리나 차트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서 이때쯤 되면 이제 한번 매수해 볼 자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추가적인 거는 수급 동향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동향입니다. 보면 이 회사가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은 보면 주거로 팔고 있고 개인들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신들이나 기관들이 냄새를 맡고 사기 시작했어요. 보면. 그죠? 이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IR이나 이런 걸 잘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I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IR을 잘 안 하다가 최근에 합동화 IR부터 해서 뭔가 IR을 하기 시작했어요. IR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R을 시작했다는 건 시장과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한 예로 예전에 GST라는 회사 있습니다. 그죠? 지금 잘 나가죠? 이 가스통이라는 회사가 IR 이런 것도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안 했어요. 기업 주담도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제도권 출신의 IR 담당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잘 올랐어요. 본격적으로 회사가 이 IR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도 최근에 제도권에 있던 사람이 IR로 오게 됩니다. IR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보고, 이 회사에서도 느낀 게 이제 우리 회사가 성장을 점점 더 하겠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R도 최근 했기 때문에 투신들이 보면 최근에 수급이 아주 좋아요. ETF에서도 뭐 돈이 들어온지 몰라도 아무튼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건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봉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집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때 누가 한번 흔들어 봤고, 이번에 최근에 이때 이제 주봉도 매집이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아름다운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정은 아름답게 아마 거의 이제 조정의 끝자락이 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끝자락이고 이제 매수 기회다. 그리고 포트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현재 시가총액이 한 4,500억 정도 돼요. 근데 한 4천억대 정도에 들어와서 매수를 하면 진짜 베스트긴 한데, 뭐 시장 상황이야 그때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흐름상은
조정을 다 거쳤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 도약을 할 겁니다. 그때는 아마 크게 갈 거예요. 또 장대 양봉으로 움직일 겁니다. 주봉상 보면 이렇게 N자형으로 지금 이쁘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왔을 때 다시 이렇게 N자형으로 갖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각도상 지금 있는 각도보다 이 각도가 더 클 거예요. 항상 주식의 파동은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웨이브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죠? 네, SK 라인입니다. 그죠? SK 라인이고, 그리고 HBM, 지금 시장에서 좋아하는 HBM4, 그리고 유리 기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SOFC까지 네, 하고 있는 아주 다방면의 멀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시가총액 대비 제 목표 시가총액 1조입니다. 1조를 넘어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배 정도의, 최소 2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아무나 드릴 수는 없고, 저희 가족분들에게만 이 회사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를 제가 직접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가족이 되신 거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이 종목이랑 매수가, 매수 타점은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편하게 뭐 직장인 분들도 괜찮죠. 문자를 받으셔서 시간 될 때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이 알짜 기업의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여기 번호 보이시죠? 010-2714-7184번으로 템베거 이렇게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가족방에 제가 등록을 해드리고 바로 요 종목명 매수가를 문자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SK라인에 있는 회사, 그리고 시장에서 좋아하는 HBM4 유리기판, 그 다음에 덤으로 SOFC 수소까지 하고 있는 이 회사를 포트에 편입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한번 이 종목으로 괜찮은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2714-7184번으로 템베거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가족분들께 종목명 매수가를 다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